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선 침공 사례를 참고해 방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내부 반발로 인해 국민 간 마찰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일본에서 핵공유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비핵화 3원 측을 견제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해 자민당 의원들의 일본 유신회까지 가담해 핵공유 논쟁을 불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인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6일 후지TV에 출연해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 내 배치해 공동 운영하여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베 전 총리의 주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당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위기를 이용해 핵을 논의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비핵 3원칙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NHK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즈미 대표는 핵무기가 있으면 공격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며 핵무기를 가졌다고 재래식 무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방위력을 착실히 정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3일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모임에서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할 수 있었다면 러시아의 침공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지만 만일의 사태의 절차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원칙 비핵화 3원칙과 어긋납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핵공유와 관련해 비핵 3원칙을 견제하는 일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을 견제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와 가까운 자민당 의원들은 핵 공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비핵 3원칙 가운데 하나인 반입하지 않는다는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제3당에 오른 우익 성향의 야당인 일본 유신회도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일본 유신회는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고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정책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것인데요. 이에 일본의 원폭 피해자 단체는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핵 공유 주장은 우리가 다시는 피폭자를 만들지 말라는 사명으로 해온 노력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3원칙은 일본 정부가 50년여간 견지해온 원칙입니다. 일본 중의회는 1971년 일본 정부가 비핵화 3원칙을 준수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는 이 공로로 197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토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이자 앞서 총리를 역임했던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형제지간입니다. 최근에는 사토 총리가 미국의 일본 영토 내 핵무기 반입에 협조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일본 정부는 타국의 전쟁 발발로 인해 혼란한 상태인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계속되는 악수는 그들의 상처를 덧나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히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의 친화적인 발언만 받아들여서는 제자리에 머무를 뿐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결국 전체가 부패하여 도려내는 단순한 행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푸틴을 악으로 만드는 풍조, 당연히 최고 책임자인 푸틴이 가장 나쁘지만 측근도 체제도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현 상황 때문에 러시아에 속한 국민도 동죄가 있다고 느껴질 만하다. 핵이 없는 세계는 확실히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면 실제로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니 전 세계도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그저 막무가내로 즉시 핵을 전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인 만큼 길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조차 부정한다면 미래의 반발을 억제할 수 없게 되고 그때는 이들을 막을 억제력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핵무기 문제를 성역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는 반드시 논의할 일이고 그 결과로 국민이 판단해야지 특정한 의견을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공산주의 러시아나 중국과 같아요. 오히려 논의에 따른 논란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실제 여론은
핵무기 미보유에 긍정적인 의견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결국은 이를 숨기는 게 아닐까 싶군요.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은 선거에서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선택된 입장으로 국가 운영, 안보 리더의 책임이 있다는 것, 그 점이 야당과 다른 점이 아닐까. 권력 감시 차원에서 야당은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 보전을 책임지는 일보다 정부 여당의 비판이 우선시된다면 야당은 만년야당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논의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듯한 저 자세는 의회제 민주주의의 부정이지. 그야말로 논의조차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 푸틴의 독재 정권과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핵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영토를 빼앗겼던가. 미래에도 자국을 지킬 힘이 부족하다면 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뿐이다. 설마 오랫동안 탈환하지 못해 다케시마도 센카쿠도 다들 잊어버린 건가? 지금은 영토에 그치지만 미래엔 일본 국민까지 위협할 중대한 문제다. 최근엔 한국까지 일본을 향해 적대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인지했을 것이다.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비난과 도발을 자행하는 그들이 언제 일본을 칠지는 아무도 모르지. 국민들 모두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한국이 화를 내는 행동은 일본의 국익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현재 행정의 장인 기시다 수상은 많은 과제가 있는 가운데 전체의 밸런스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 안이하게 그렇다고 말하는 입장이 아니고 긍정의 의미를 보였다가는 바로 국민과의 싸움으로 이어진다. 의회로서는 폭넓게 생각하고 거기서 낸 하나의 민의를 고려한 다음 최종적으로 좋은 선택 사안을 행정의 장이 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쓸데없이 대립축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적절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편향된 생각으로 자신의 주장만 펴는 것은 언론이나 정당이나 신중했으면 한다. 핵을 가지면 러시아와 같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다고 안 가지면 우크라이나와 똑같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전 세계 핵 미보유긴 하다. 어쨌든 논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은 전쟁을 겪은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혼재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자는 모두 사망하면서 줄어드는 만큼 반대로 핵부정 측의 사람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특정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전에 그나마 세력이 비슷한 지금이 논의할 시기로 가장 중요하다. 대규모 살상 무기임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만큼 성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여러 번 속인 정부가 하는 말이니 쉽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문제가 발생해도 그들이 적극적으로 국민을 케어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 지금 현 상황을 봐라. 국채는 하늘을 찌르고 국민의 삶 또한 불안정하다.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저렇게 말을 해선 안 돼. 본인 생각이 국민 생각이라는 이기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빨리 고치면 좋겠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